우리가 뭘 얻으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만 안 붙이고 와도 선방이다. 사실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간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야 진짜 혹을 붙이고 오는 거 아닌가를 걱정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회담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미 간의 긴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도 좋고요. 아직은 청구서가 세게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회담에서. 협상 잘못 나오면 우리 이거 가지고 그거 돌아가서 이렇게 컨펌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있는 분을 좀 만났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게 레버리지로 잘 먹혔다고. 코스피 상황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지율 결과로 굉장히 나타났었고, 미국 대통령도 그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됐었다라는 거는 국가 간의 협업을 할 때도 꽤 유의미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유 또 댓글창에서 뭐 이렇게 광고 많이 하냐, 광고하려고 방송하냐 등등의 말씀이 있고, 비판이 또 많이 있고요. 뭐 그 비판하지 말아라는 말씀도 있는데, 아니요, 비판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꿋꿋하게 뚝심 있게 또 광고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부민 2090 많이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썰전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해 보는 시간, 경제 썰전 함께 해 주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경 기자님은 따로 가실 데 없으시고요. 네, 시간 나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앉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또 경제 이슈가 밤사이에 터진 거니까 요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추가로 더 나오진 않아서 조금 뭐 예측이라든지 그냥 분석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또 워낙 전문가분들이시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경제적 이슈 같은 것들 좀 짚어보는 시간 가질까 하는데, 일단 우리 신혜영 기자님께서 그 경제 관련된 뭐 아이템들, 네. 테마들 좀 몇 개 소개해 주실까요? 어제 신혜영 기자님 잠 못 주무셨죠? 네. 어제 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한 네. SNS 보고서 신혜영 기자가 잠 못 잔다 이거. 너무 가슴이 두근번 네. 세근번 해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되게 늦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봐야지 했는데, 딱 그 SNS를 보고 그 숙청과 혁명이 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는 사업 못한다. 그러니까 네. 예고편이 너무 세게 나왔잖아요. 네. 스릴러야 이랬는데 막상 본편은 장르가 좀 달랐죠. 그래가지고 뭐야 이제 이러면서 봤는데 예고편은 매우 험악했는데. 장르가 완전 급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회담 자체는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본인이 원하는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기는 했죠. 네. 이를테면 조선 협력해야지. 우리 옛날에 2차 대전 때 하루에 배 한 척씩 만들었는데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와서 배 열심히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 우리- 대통령 또 말 틀렸습니다. 하루에 17척씩 만들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더 만들었어요? 1년에 2,000척씩 만들었었거든요. 뭐 주한미군 숫자는 늘리고 자기네가 4만 만든 명이라고. 배 숫자는 줄이고 그랬네요. 어. 그리고 우리 무기 잘 만드는 거 알지? 한국 사야지? 라고 얘기했고 네. 알래스카 가스 석유 좋은 거 알지? 한국 사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한미군 얘기도 있었고, 전 제일 황당했던 거는 그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한다. 아니 무슨 우리나라 땅을 왜 갑자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우리 듣지 땅입니다. 않고자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굉장히 뭐 이제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뭐 하나하나 짚기는 했는데, 네. 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디테일하게 거기에 막 응답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은 실무 협상으로 미루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만큼 열심히 띄워줬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열심히 네, 사는데 띄워줬다는 거죠. 네. 저도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회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 제가 꽤 오래 하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 진행자의 질문에 신경 쓰지 말고 아하. 본인 얘기만 하라.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해라. 내가 뭘 이거는- 물어보든. 이건 키키네, 면접이 키.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청자들을 향해서 좋은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 아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하고 이걸 텍스트로 비교를 해보면은 둘이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각자 얘기를 한 거예요. 각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뭐 북한이랑 좀 친하게 지내서 평화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에 주역은 당연히 당신입니다. 피스메이커.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네.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안 그래도 뭐 일본이랑 우리랑 사이 안 좋은 거 걱정되시죠?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서 가서 만나서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과 뭐 조선 관련한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국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나의 성과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좀 먼저 얘기를 꺼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표정이 조금 안 좋고 네. 솔직히 지금은 되게 뭐 약간 명비어천가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현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이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고 안 쭈그렸어요. 엄청 등짝을 쫙 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앉은 키는 더 컸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쭈그리고 있었지 약간.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손님 모셔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 예의라는 걸 그렇죠. 알잖아요. 네. 기자놈들이 원래 그렇죠. 뭐. 네, 그래도 한국 기자들 가서 질문해갖고 네. 그래도 우리 대통령 할 얘기 또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대통령들 그 우리 기자들도 약간 좀 그 부분들에서 감정이 좀 섞였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환경 자체는 다른 나라 대통령들과의 정상회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뭐 특별히 뭐 홀대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얻어야 되는 부분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하고자 하던 메시지는 전달이 됐고요. 네. 그 결과로 이 정말 미국과의 관계는 증시가 진짜 예민합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강보합으로 강보합이에요?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증시에서도 걱정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땐 이거 보고 있는다고 되게 무시했거든요. 네, 사실 그게 막 약간 놀림거리처럼 이게 쓰기도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좀 하면서 상당히 좀 존중하는 느낌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난 좀 바람직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제 보면서. 네. 자, 우리 우리 조선 관련해서 확실히 네. 진심인 것 같은 게 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가 하나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의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가 있는데 네. 거기도 워낙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디 벤스 부통령 뭐 2인자인데 옛날 미국의 부통령 2인자는 뭐 사실 없는 2인자랑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갖고 부통령? 무의미한 자리 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빅 드라마 재밌었는데.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그 마가 쪽의 철학적 배경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한 실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남아공 대통령 망신 줄 때도 정면으로 나서 가지고 망신을 줬었던 인물이고 이게 그때 남아공은 아파르헤이트의 어떤 여파가 남아 있는 나라예요. 네. 아파르테이트, 네. 분리 정책.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뭐 백인들이 찬압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탄압이요? 탄압이요. 탄압. 배고프세요? 잠을 다 못 잤어요 우리. 네. 좀 넘어가 당이 주시면 안 됩니까? 떨어집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굉장히 인종적인 관점에서 남아공 대통령을 모멸했던 그런 네.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제이디 벤스거든요. 네. 굉장히 실세인데 이번에 그 조선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뭐 맞습니다. 오늘 이재명 가는지 대통령이 내일 오늘.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가서 제이디 벤스가 간 것도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미국의 경제 안보 국가 안보적인 거를 챙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스윙 스테이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예전에 그 1년에 2,000대씩 함대 만들던 시절에 군사기지가 있고 군사기지에 딸려 있는 군함을 건조하는 시설들이 네, 있는 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미국 정부가 이제 군사 관련한 부분들을 민간으로 이양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노르웨이 회사로 넘어갔었고 그 노르웨이 회사를 우리 이번에 한화가 인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워낙 쪼그라들어가지고 동네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몸에 안 좋은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약들을 많이 하시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역이고 지금 뭐 통통배 정도 만드는 수준. 통통배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그 존 섹트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연안에서 다니는 조그만 배는 배? 예, 정부에서 발주하거나 그런 배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크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이디 벤스도 전형적으로 러스트벨트 지역 출신이에요. 네.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런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도 만들면서 자기가 러스트벨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네. 쇠퇴한 제조업 도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영화로도 나왔던. 예. 그래서 네. 그 분이 직접 조선소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 예전 생각이 날 거예요. 예전에 네. 자기 어렸을 때 이 러스트벨트 지역이 제조업으로 부흥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네. 이 지역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어쩌면 마가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꿈꾸는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한 모습입니다. 그 제조업 도시가 부흥한다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되게 좋은 협상 카드가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회담을 크게 보면은 사실은 네. 우리가 뭘 얻으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막으러 간 뜯기러 측면이 갔나요? 그렇습니다. 덜 뺏기러 뜯기러 갔죠. 덜 뺏기러 갔다. 네. 그래서 혹을 때려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거 아니냐. 혹만 안 붙이고 와도 선방이다. 사실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 나간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열기 전에 사실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전에 관세 협정 맺으면서 야 너네 3,500억 불 하기로 했잖아. 네. 그럼 이제 1,500불은 마스가고 나머지 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5% 정도가 이제 정부의 직접 투자 정도 될 거고 나머지는 뭐 민간 투자에 대한 보증 서는 보증이나 거. 신용공여나 뭐 이런 네. 거고 그게 딱 부러지게 어디에 얼마다 이렇게 안정하는 네. 전략적 모호성이 남아 있는 네. 게 좋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네. 그 싫다고 그랬죠. 그렇죠. 출국 직전에 이제 여러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 어음 끊어준 거 아닌데 이번에 현찰 영수증 직접 우리가 청구할 건데 다 내놔. 등등등 해서 네. 야 진짜 혹을 붙이고 오는 거 아닌가를 걱정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회담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미 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된다든지 그래도 최고의 뭐 혈맹이자 동맹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우애를 과시하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노이즈도 상당한 비용인데 네. 그런 거 없이 일단 문제가 잘 마무리되고 한미 간에 긴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도 좋고요. 혹 때려 갔는데 아직은 청구서가 세게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회담에서 그것도 좋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나마 조금 우려되는 부분과 조금 호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본다면 뭐 무기를 확실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나마 방위비보다는 무기 구매는 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야 될 거니까요. 네. 그것도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고요. 알래스카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게 사실은 조금 피곤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관세 협정할 때는 우리는 알래스카 문제가 빠져 있었고 네. 일본은 아예 대놓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 알래스카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나온 얘기는 네. 합자 회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분 넣어서 같이 회사 만들어서 해 이런 걸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일단 힌트로 나왔다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농산물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농산물 안 나왔고. 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에 관해서 물론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참가할 올 수 있는 의향이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중 간에 사실은 줄타기가 지정학적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지금 현재 에이펙 초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와서 지금 양 정상이 못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만나주는 자리가 된다면 양쪽 다 우리를 통해서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에이펙으로 보면 최대 흥행이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뭐 균형 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렛대 외교할 수 있는 좋은 네. 판이 열어지는 거니까 요거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뭐 약간의 뭐 조선 관련한 거는 원래 호재가 있었으니까 괜찮고 대한항공이 뭐 보잉 사주기로 한 거. 100대인가 뭐 산다며요? 근데 어차피 보잉이 다 못 만들어서 예. 주문해놔도 될 겁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적절히 활용했다. 어차피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회담은 굉장히 선방했고 나름대로는 뭐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네. 볼 오히려 수가 있겠습니다. 합의문 안 쓴 거 가지고 왜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 기자회견이 없고 합의문이 없냐 이 얘기가 있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합의문으로 다 못 박지 않고 네. 좋은 분위기에서 한번 상견례한 게 낫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뜻하지 않은 우군을 확보한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우군이 것 같아요. 누구죠? 일본.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3,500억, 5,500억 그 내야 되잖아요, 양쪽 네, 다. 네. 근데 이거 각계격파 당하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한 사람이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나는 좀 빼주고 쟤는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 삼아서 야 여기는 이것도 해준대, 야 너는 이것도 해준대. 양쪽 다 죽는 양쪽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네, 가는 근데 거죠. 이번에 예를 들어 알래스카 뭐 LNG 같은 것도 만약 같이 뭐 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이런 식의 합자 구조가 필요하다라거나 이런 걸 또 제안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도 이거 다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보니까 네. 이런 게 이런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라고 네. 얘기를 해서 갔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거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서 네. 잘리게 생겼다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이제 카운터파트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국민들로부터 거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외국 가서도 그 동네 북취급을 받아요. 힘이 안 생기지. 예, 그리고 네. 이번에 트럼프가 진짜 무시하잖아요. 지지율 아니, 안 근데 아. 트럼프의 기자회견 또한 예. 완전히 그냥 국내 정치용 기자회견이기도 했어요. 우리뿐 아니라 거기도 이 질문 신경을 자체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협상 때도 그저 관세 협상할 때도 이제 우리나라의 여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대 여론들을 레버리지 삼아서 미국
협상단한테도 우리 이렇게까지 분위기 안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협상 잘못 나오면 우리 이거 가지고 그 돌아가서 이렇게 컨펌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있는 분을 좀 만났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게 레버리지로 잘 먹혔다고. 왜냐면 그쪽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외교에서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우리 지지율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상황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지율 결과로 굉장히 나타났었고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됐었다라는 거는 이게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고 국가 간의 협업을 할 때도 꽤 유의미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큰 얘기는 뭐 재밌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이제 사실은 이제 디테일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만년필 얘기가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만년필? 만년필이 아니라 그 펜. 그거 좋아 보인다. 네. 네. 너 그거 어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선물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화제가 됐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서구에서는 그런 게 그런 뭐 전통이라면 전통 뭐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중요한 문서에 협약이 있을 때 사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펜을 가슴에서 꺼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느냐를 네. 보여주기도 하고 펜이 예, 그 사람의 그레이드까지 보여주는 거죠. 예를 그래요? 들어서 기업들도 큰 비즈니스 할 때 뒷조사 다 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뭐 타고 왔나 봐. 1등석 타고 왔는지 비즈니스 타고 왔는지. 그런 것도 봐요. 그럼요. 아주 큰 비즈니스에서는. 그럼 153 볼펜 쓰면 약간 좀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모나미는 모나미인데. 진짜 중요한 협약을 위해서 네. 우리 민간 제가 이런 얘기를 실제 회장님들한테 몇 번 들었는데 자기도 좋은 거 쓰지만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소위 말하는 뭐 명품 펜에서도 뭐 명품 계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부러 주문해서 생산해서 딱 보여주면서 서명하는 그걸 맞춤으로 가는 그런 회장님들 몇 분 그래요? 계세요. 그럼 지금 박수동 선생님은 우리 무시해서 지금 빨간 펜 들고 근데 미리 박수동 준비한 게 친구는 진짜 현실적인 게 네. 제가 어제 그 인터뷰 섭외를 하려고 네. 영업의 달인하고 좀 통화를 좀 했었어요. 예. 그리고 영업의 달인한테 물건 팔 때 어떻게 파세요? 그랬더니 펜 얘기를 하시면서 펜 하나를 15만 원에 팔 수 있냐? 펜 하나를 어떻게 15만 원에 팔아요? 그랬더니 한참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는 당신의 필기구를 판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준비된 모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병호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많이 해보셨나 그래서 보네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화제가 안 될 텐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화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트럼프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좋은 펜을 써봤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도 이상한 펜인데 흥미로운데라고 하니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막 조사해봤더니 정확하진 않았는데 급하게 조사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그 큰 협약 뭐 평양에서 우리 그 한반도 평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중요한 역사적인 협약을 했는데 그런 협약들은 사실은 역사에 물리는 협약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이를 굉장히 좋은 거 쓴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1000년 가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역사니까. 종이 자체 종이를 엄청 좋은 거 쓴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만년필로 거기 위에 쓰면은 잉크가 종이 잘 스미지 않는데요. 종이가 워낙에 보존이 잘 되는 종이를 네네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만년필 갖고 썼는데 그때 종이 위에 잉크가 겉돌았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잘 안 써져서 네임펜으로 협약을 한 적이 있는 맞아요. 문재인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한번 그래서 이게 뭐냐 격이 안 네임펜으로 한 적이 맞게 거의 있어요. 코팅지를 네. 그래서 격에도 맞고 역사적인 협약에도 국가 수반이 쓸 수 있는 펜을 부랴부랴 만든 게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걸 들고 갔고 그 뒤에 청와대 문양도 있고 뭐 봉황 문양도 있고 하니까 특이해 보였겠죠.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새로 만든 펜이라고 저 하더라고요. 펜이? 근데 2달에 걸쳐서 저거 다 수작업으로 만든 특수 펜이고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에 이제 태극이랑 봉황 무늬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펜인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혹시 트럼프 필기감이 대통령 좋아 캐대원 보이네. 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봉황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테이블 펜? 저 도장 같은 거 찍을 때도 뭐 요즘은 안 쓰겠지만 상하라든지 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도장 찍을 때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른 그런 게 좀 있긴 했었죠. 어쨌든 서양에서는 도장 안 쓰고 저런 펜으로 이제 서명을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도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듯이 그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관세 협상할 때 마스가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마스가 모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선거 때 썼던 그 모자 똑같은 모자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니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라고 하면서 마스가라고 명명을 해주니까 그게 의식을 거꾸로 그거였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이번에도
너 노벨상 받고 싶지? 이거 세상이 다 알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로 찍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디테일들을 많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준비해 간 거잖아요. 그럼요. 패스메이커, 엄청 많이 한 페이스메이커.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 그렇겠죠. 페이스메이커, 네. 마스가 이런 용어를 우리가 거꾸로 그쪽에게 규정 지어주면서 이게 원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먹혀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디테일들이 좋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후에 어쨌든 디테일한 것들이 뭐 실무회담이나 이런 데서 결정돼서 나오겠죠. 예, 그 뉴스는 아마 하루 네. 이틀 사이에 계속 쭉쭉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 네. 네. 아 근데 네. 끝나고 나서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거기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1,500달러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3,500달러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뭐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직은 플러스에 그러면 5천억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아직은 미정인데 네, 그게 이걸 안 나오더라고요. 플러스냐 아니냐 따지면 진짜 따져질까봐 아.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좀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얹었어요. 얹었다는 게 뭐예요? 500억 플러스, 3,500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똑같은 거 갖다 내면은 네. 냄새 나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네. 받았는데 누가 거기서 뭐 있는 거 똑같이 받아놓고서 뭐 뭘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하잖아요. 아, 그리고 장사할 거리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 들어서 그 한 10억 달러 정도 현대차가 투자하기로 했던 거 있었는데 네. 이번에 내용 보니까 260억 달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씩 좀 50억 달러 얹었어. 조금씩 더. 네, 이번에 뭐 새로 발표하는 거니까 네.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에서 조금씩 얹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갖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나오긴 하는데 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굳이 계산하지 맙시다. 근데 약간 더 얹었을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니까 얹은 데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굳이 하나하나 따져서 아예 별도의 이건지 아니면 약간 녹여내는 건지 이제 그런 걸 따지지는 말자. 맞아요. 네, 얘기해봐야 우리만 알겠습니다. 손해다. 휴.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의 이야기들은 대략적으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안보 관련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안보. 그 안보 관련한 얘기는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네. 이게 한미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냉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상대하는 거였다면은 이제 미국의 중심이 중국으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챌린지가 올 겁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북한을 상대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 정상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는 우리 편을 좀 들어준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한미 관계의 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튼 뭐 그 얘기 나온 다음에 김정은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대북 경협주 많이 올랐죠. 모남이 많이 올랐고요. 주식 시장은 정말 쉬지 않는군요. 아, 그들은 정말 가장 빠르게 냄새를 아, 맡고 대단합니다. 예, 다 가격에 반영합니다. 네,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정리 한번 해봤고요.